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법인화 10년에 망가져버린 서울대학교의 현실, 아울러 성폭력을 없애라고 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졸업생들의 절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인 없는 기업이 돼버린 서울대학교, 성범죄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국립서울대학교입니다. 자, 요즘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학교 교수들을 가리켜서 알파벳 교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알파벳 교수. 학생에 대한 갑질, 논문 표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영어 알파벳으로 익명 보도되는 교수들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자조 섞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한 인문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졸업생이 자연대학교의 K교수, 음악대학의 B교수와 C교수, 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성범죄가 수년간 반복되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졸업생은 얼굴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장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학교는 미온적인 대응만 한다. 라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울대학교가 위기라 하겠습니다. 내부의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세계 톱10 진입은 커녕 한국 최고의 지성의 자리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대학교 자체 설문에서 교수, 직원, 학생 절반 이상이 10년 후에 서울대학교의 위상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교수, 교직원 666명의 연구비 횡령, 논문 조작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의 교육부 감사 결과는 서울대학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교수가 너무 많아 표기할 알파벳도 모자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의혹이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울대학교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총장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전면에 나서서 해명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국회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의 입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자 최고 명문 서울대학교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에서 학내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동기들과 그 한겨레 조선이라고 하는 신문사 이름을 딴 독서 토론회 내지는 그 토론회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물론 과거 초창기에 민족사관학교처럼 입학생들의 전원에 대해서 학비를 학교 재단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많은 그 혜택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목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요즘은 대부분이 돈이든 뭐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거든 집안의 배경이 제법 튼실한 학생들이 입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나 또 그와 함께 논쟁을 벌였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또 제주도에서 올라왔던 그런 학생들도 대부분 집에 꽤나 돈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학생들 간에 그 어떤 그 이념과 또 사회적인 그 논쟁거리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참 감수성 예민했던 10대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아버지가 당시 현역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반드시 온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능력까지 평등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마다의 소질과 저마다의 능력과 역량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에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유전자적인 기질에 따라서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평균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평가요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행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입시 제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시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동안 꽤나 많았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도 매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산골에 있는 혹은 농촌에 있는 학교에 전교 1등 하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면 다른 그 외국어 고등학교나 또 과학고등학교 또 특목고등학교 출신들의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인 차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수시 제도를 통해서 마치 그 조국과 정경심의 딸 아들처럼 엄마 아빠의 기회를 이용해서 수시 입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수시로 갔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정시로 서울대학교 갔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정시로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 틀리면 절대로 정시에 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봤더니 제 후배가 지금 모 대학병원에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의사로 근무하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다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을 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과 대학을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 변호사의 아들도 분명히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요. 이것을요 마치 수시 제도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여의도의 쓰레기들의 얘기를 그냥 우리가 여과 없이 들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해명할 방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정시로 온 학생들은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객관된 시험 절차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마치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아버지가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까지 무슨 특혜를 받아서 갔다고 이렇게 함부로 허장성세하는 좌파 쓰레기들의 이야기를 무차별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고 반드시
정제되어야 된 보도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부실백화점이 된 서울대학교, 성추행과 횡령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문제가 터지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두고서 주인 없는 기업의 모습과 같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저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합니다. 2011년 법인화 이후에 정부에서 독립하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영향이 크다는 점, 또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최근 4, 5년 전부터 비리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부쩍 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는 조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6천여만 원을 관리하면서 2천만 원을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연구 계획서에도 없는 9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3년간 논문 조작 등 연구 부정으로 판단한 사건만 28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교수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연구 부정 행위가 22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학가를 강타한 가짜 학회 사태 당시 정부 예산을 받아 부실학회 행사에 참가한 국내의 대학, 기관 연구자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는 서울대학교가 과거 국립대학 시절에는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임하였는데 요즘엔 그런 일들이 잦아져서인지 교수들조차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국 최고 대학으로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위신까지 포기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도되고 있는 9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구매, 학생들의 지급돼야 될 학생들의 인건비를 중간에 본인이 착복한 것들, 또 논문 연구 성과 조작, 부정, 또 동료 교수의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이런 행태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 역사교육, 윤리 도덕교육, 이러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될 기본적인 수양의 도리는 가르치지 않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고 공부를 잘해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우수합니다. 똑똑합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저 역시 인정합니다.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 관악 캠퍼스에서 그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도 저희 동료들, 저희 학교에는 정말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재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1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3년 반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구성은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도 중간에 좌절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학생들을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립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이 서울대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고 말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인성교육, 윤리 도덕교육, 이런 인문학이 전혀 학생들에게 중시되지 않고 버려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학생들 머리에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이런 근본적인 결함과 잘못된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이 사상이 잘못되고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안 된 교수들부터 쫓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학문적인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되지 않은 자들이 학생들을 가리켜서 과연 그 학생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기념관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 혹은 동상 하나 없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 금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그저 머리에 학문적인 지식과 학식만 담아서 석사, 박사 학위 받으면 인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제 서울대학교가 바야흐로 개혁의 적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총장부터 모조리 싹 내버리고 다시금 국립서울대학교로 돌아가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사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회 서동영 의원실에서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음주운전 징계받은 국립대학교 교수 직원 36명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모두 감봉,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불평등한 일이 되겠죠. 잘못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서 늑장 대처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내에서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30일 이내로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5년간 이를 지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점이 국립서울대학교가 이제는 폐교를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9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부당 사용이 드러난 서울대학교의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이 돼서야 겨우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기강이 서겠냐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교훈이 라틴어로 베리타스 록스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현재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 여러분들 과연 진리가 나의 빛이라고 할 만큼 나의 양심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도덕률과 그러한 윤리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들과 또 현재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들, 또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가 언론에 지금 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실로 대한민국 전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과 말이 많은 이런 구설수에 오른 서울대학교가 과연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시끄러워진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고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THE, 타임스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타임스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라고 하는 이 타임스 고등교육에서 선정한 2023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서울대학교는 작년보다
2단계 떨어진 5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 대학과 연구 협력 등 국제화 지수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성균관 대학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인력 유출도 심각하고 서울대학교 학부 자퇴생들이 2012년에 105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330명으로 늘었다 합니다. 서울대학교 대신 지방의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상위권의 이공계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의 의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얘기 들어봤을 때 그 서울대학병원도 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이 50대 후반의 교수들도 야근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자연과학, 공과대학, 또 인문대학, 또 사회과학대학 이런 쪽의 학문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의과대학 출신들로만 사회가 구성돼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병자와 의사 이 두 가지로만 인간들이 구분돼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참혹한 서울대학교의 이야기는 언론 보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화 10년간 교수들의 파워만 강해졌다. 이러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비리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의사결정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총장, 보직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특정 교수단체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는 점이죠. 다른 국립대학들은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서 학교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에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하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대학 가서 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처럼 됩니다. 이러면요, 망하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2011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신설했던 이른바 서울대법에서 학내의 주요 심의 기구에 한해서 기존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결정하는 대학 평의원회의 경우에도 재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이사회 절반 이상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차관 등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인사들은 주요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는 대부분 불참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외부 인사를 늘렸다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대학교의 주요 보직 교수들이 모여서 학교 행정을 주물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외부 간섭 없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추진했던 법인화가 특정 교수들의 권력을 강화한 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대 한 교수는 서울대학교는 내부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법인화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서울대학교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울대학교가 과연 그럼 미래의 먹거리는 제대로 찾고 있을까요? 미래의 먹거리도 못 찾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추진하며 목표로 했던 재정 자립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대 전체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 5,584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8%로서 법인
출범 첫 해인 2012년도 3,353억 원, 51.9%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늘면서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기부금 모집이나 발전기금 투자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 자립으로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인화 취지는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교육 투자에서는 국내 대학들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포스텍이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고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다라고 감히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보직교수,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은 대우각성하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존립하고 싶다라면 총장 이하 모든 교수들은 지금부터 혁명적인 사고의 변혁과 실천하는 그대들의 양심과 행동이 이 나라의 서울대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는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역할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비판을 받는 서울대학교 얘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인공지능, AI죠. 또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분야 순위에서 중국, 일본의 주요 대학과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서울대학교 윤성로 교수가 지난해 세계 최대 공학학술단체인 IEEE 국제전기전자공학자 학회입니다. 이곳에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논문 게재 철회 조치를 당한 이 사례가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윤석노라는 이 사람은 전공은 아마 공과대학 쪽에 전공을 한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와야죠. 이 정도 되면. 그죠? 그리고 국가와 국립서울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최소한도 자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겠죠. 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던 한 이공계 학자가 일본 도쿄대는 2004년 법인화 이후에 대학 내 창업 투자를 늘려서 연간 30에서 40개 벤처를 배출하는 등 대학 교육 연구기관, 즉 대학이 바로 교육기관이요 연구기관이다라는 이 등식 관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해요. 그리고 서울대도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대학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이 일간 신문에 게재된 서울대학교의 그 망해버리는, 현재 지금 완전히 폭망해버린 이 법인화 10년의 서울대학교의 민낯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서울대학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졸업생의 한 명으로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서울대학교가 이런 식의 정말 이렇게 저급한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일면 시진핑의 기념관이 없고 이승만의 기념관이 없다는 이런 그 국가에 대한 주체의식과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지만요. 이 기본적인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교수들이 양심을 저버린 짓을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제거를 해버려야 되죠. 파면시켜서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련하게 떠오르는 얘기가, 제가 그 국가안전기획부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서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그 우리 모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에 우리 동문들하고 만나는 그 맥주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봉천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동료들,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에 정식 요원이 돼서 떠나가게 되니까 나중에 세월이 보면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오래된 우리 동학들과 이별의 술자리를 한번 했었는데 때마침 그 옆자리에 대학원들 그 석사 논문 발표를 마치고 석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맥주집을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동문들이 부르니까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제 동료 하나가 교수한테 아이고 저기 선배님, 형님 그러면서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이 버릇없는 새끼가 어디 교수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느냐, 형님 좋아하군요 그러면서 그 건배를 하자고 손을 내밀 그 제 친구의 술잔을 맥주잔으로 깼어요. 맥주잔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하마터면 그 친구는 실명을 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요, 그 이후에 벌인 행동을 보면요,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있는 여학생들 끌어안고 입을 맞추질 않나, 몸을 더듬고 만지질 않나,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눈이 이제 슬슬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설령 우리 대학의 선배라 하더라도 제가 그날 그 교수님이란 사람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서 인명살상을 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워낙에 친하게 지냈던 우리 그 석사과정에 있던 제 그 동료가 저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참아달라고. 나머지 사람들 봐서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그 여학생의 간청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날 제 눈빛이 돌아가면서 그 교수님의 목을 따버리려고 했었는데 그 여학생이 그 여자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가 언제냐면요, 1990년도예요. 91년.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교의 이 성폭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다행히도 지금은 뭐 정년퇴임을 했는지 다른 데 갔는지 제가 몇 해 전에 제 모교를 찾아가서 봤을 때 그 교수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얼핏 확인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교수라는 그 선점된 권리, 이 교수라고 하는 그 특권을 활용해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인 추행을 하고, 그거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면 자기 딸이 어디 나가서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다니면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 지금 피눈물 맺히는 한 졸업생의 그 눈 밑에다가 그 빨간색으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성폭력에 대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그 총장, 부총장, 보직교수들, 귀하들 모아놓은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그러면 후배들이 그렇게 성추행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들 안 키웁니까? 불구자라서 자식들도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수라는 자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학생들이 받아야 할 돈도 교수란 자들이 돈을 횡령해서 떼먹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습과 불법은요, 모든 사회의 불법과 그 썩은 물이 고인돼 가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에요. 그 법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출신 변호사, 법조인들, 이런 인간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온갖 부정과 불법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양 어깨에 짊어지고 끌고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물론 민변이라는 조직에 가서 헛소리 짓거리는 종북 좌파, 주사파, 김일성 신봉하는 놈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로 인간 이해라고 버린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 구조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이렇게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이런 악행을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돈을 주면 그 돈이 좋아서 중국 사람 변론하고 중국의 공산당을 대신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간첩행위 한다라고 보도한 파이낸스 투데이 같은 그런 신문들을 억지로 벌금 내리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선행하시는 그런 법조인들도 물론 계시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런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 썩어빠진 부패 현장에 가장 많은 게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에요. 아마 92학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원희룡 장관도 또 법대 82학번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이 서울대학 출신들이 장관으로 차관으로 혹은 주요 국가기관 보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베리타스 룩소메아 진리가 나의 빛이라고 한다는 이 대학 시절의 교훈을 지금 잠시라도 잊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반진리에 서서 부정과 부패에 담합한 적은 없는가? 양심의 거리끼는 범죄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준 적은 없는가? 위에 상관이 내 서울대학교 출신 검사여서 내 위에 상관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판사여서 그분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도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순치되어 살아왔던가? 양심에 손을 얹고 서울대학교 출신의 졸업생들과 전 동문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